자, 75번입니다. 78번. 78번. 뭘 물어봤을까? 신호등 문제예요. 물리학자와 신호등. 한 물리학자가 적색 신호에 통과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자, 그러면은 등장인물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S가 뭐고 S 프라임이 뭔지 먼저 보자고요. S 프라임은 자동차를 타고 오고 있는 물리학자고요. S는 이제 신호등이랑 정지해 있는 애라고 보면 되겠어요. 벌금은 얼마인가? 일단은 78, 79, 80을 풀 때는 막 짜잘한 계산은 일단 넘겨두고 아이디어만 딱 캐치를 할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뭐가 있냐면은 파이가 빛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거. 이거를 보고 그림을 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신호등이 S 좌표계고 정지에 있는 좌표계 거는 얘를 이제 기준으로 쓸 거고 광원이 신호등에 붙어 있겠죠? 빛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합니다. 광자가 마이너스 x 방향이면은 지금 얘 입장에서 보면 x 좌표계에서 보면 얘는 각도가 마이너스 파이죠. 그 다음에 S 프라임이 얘가 신호등을 보고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림으로 치자면 항상 우주선이 로켓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 오른쪽으로 가면은 광자가 검출이 안 되거든요 얘한테. 그래서 그리고 얘가 신호등에 가까워야 되니까 S 프라임 좌표계가 이쪽으로 오는 거라고 해도 광자가 검출이 안 되잖아.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광자를 검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자동차가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 그림에 맞는 세팅을 하자고요. 그림을 이 조건에 맞는 그림을 세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신호등을 보고 와야 되고 광자를 검출을 하고 가까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S 프라임은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 네, 이제 이게 있어요. 그리고 얘는 움직이고 있는 좌표기가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이랑 X'이 안쪽으로 접힌 상황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평소에 쓰던 로렌츠 변환식을 쓰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쓰던 로렌츠 변환식에서 만들어진 아까 만들었던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빛은 E는 한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U'은 U에다가 감마에다가 1 마이너스 베타인데 코사인 파이가 누구야? 플러스 파이라고 하지. 180도니까 코사인 파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U'이랑 U가 1 플러스 베타에 1 마이너스로 베타가 한 번에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문제에는 지금 그게 넣어졌죠? 파장에 대한 정보가 줘졌죠.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벌금이 얼마 된다는지 그걸 계산하는 거는 안 할 거고 베타만 구하면 되니까 베타는 이제 얘를 숫자화 해가지고 연산하면 되는 거니까 안 할 거예요. 기본적인 숫자 계산은 오늘 안 할 겁니다. 검증만 해봅시다. 자, 람다는 뭐겠어요? 빨간불이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그 다음 얘는 초록색을 검출을 했잖아요. 초록색이요 55,300이고요 옴스트롱이고요. 빨간색이요 뭐야? 6,500 옴스트롱이야. 그럼 적용을 시켜보자. 람다에 65가 들어가고 초록색 람다 프라임에 53이 들어가죠. 자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검증만 할 거예요. 분자가 지금 더 커잖아. 1 플러스 베타니까 65가 더 커져.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된 게 맞았다. 오늘은 약간 이제 그 문제풀이의 주안점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게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광자가 파이가 파이던 0이던 이제 그거의 상황에 따라서 이 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올바른지 그것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78번 여기까지. 나머지 풀이는 이 숫자를 가지고 베타를 뭐 제곱 풀어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베타 나온 걸로 뭐 20마일이 초과됐을 때 1마일이나 얼마다 해가지고 곱하기 몇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78번이었고 바로 79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바로 79번입니다. 79번은 뭐냐면
태양 가장자리의 도플러 편인데 얘도 문제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나는 이 조건을 보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등장인물은 태양이랑 지구입니다. 어떻게 그림을 세팅해야 될까라는 건데, 자, 정지에 있는 좌표계는 지구고요. 지구에서 검출을 할 거고요. S'은 태양 적도에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준 정보가 반지름이 7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라는 거랑 주기가 24.7일이라는 거를 줬고요. 거기에서 태양 적도의 접선 속도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파장이 빛의 파장인데 태양이 측정했을 때 그 파장이 5000 옴스트롱이었다고 해요. 얘를 지구가 어떻게 이제 보겠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 79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79번은 일단 그렇대요. 파이가 0이래요. 파이 프라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 파이가 0이야. 그래, 파이가 0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은 지구가 정지해 있으니까. 파이가 0이면 광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에서 이제 적도에서 뚜시 꽝 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응? 태양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둥근 모양으로 있을 거고, 적도 부분에서 이 접선 속도를 가지고, 그럼 이제 S'이 적도 부분에서는 이제 이 모양으로 이제 자전을 하고 있었을 건데, S'이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하던 그러면 틀을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광자가 파이는 0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림이 딱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공식은 아까 기존에 있는 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 전혀 어려움 없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접선 속도를 먼저 알아볼 건데, 태양 전놈의 접선 속도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반지름 2파이r에서 주기, 얘를 나눠주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얘를 식들을 넣고 계산을 해주면은, 자, 79번은 저 속도가 나올 건데, 얘는 계산기 두드리면 되는 문제니까 따로 안 할 건데요. 어딨냐? 79번 계산해놓은 거 없어? 뭐 어떤 숫자가 있겠지. 어쨌든 이제 문제 조건은 저렇다는 거. 79번 얘 제를 계산을 해보면은 2.1 곱하기 10의 3입니다. 미터 퍼 세크다. 따라서 저 적도 부분의 베타는 C분의 V를 해주면은 7 곱하기 10의 4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식을 쓸 거예요. 자, S좌표계로 S'의 물리량을 계산을 할 거니까 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코시에다가 1 마이너스 베타의 코사인 파이인데, 파이가 0이니까 얘를 1로 계산을 해주고 바로 계산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베타의 1 플러스 베타로서 계산이 되고, 얘를 람다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베타의 1 플러스 베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아마 지구가 검출해야 되는 파장 아닙니까? 그러겠지? 아니면 지금 이게 그 중력 적색편이랑 비교하는 거구나. 중력 적색편이까지 계산하는 거는 따로 이제 안 할 거고, 어찌됐건 지금 보세요. 야, 79번이 그건가? 일단은 람다 프라임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베타의 1 플러스 베타인데, 여기에 베타를 넣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근사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1 빼기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결론만 도출합니다. 람다 프라임에다가 빼기 람다 프라임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인 그 소수점 좌표계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람다가 더 커, 람다 프라임이 더 커? 람다 프라임에서 어떤 게 빠져야 람다가 되니까 람다 프라임이 더 크다는 거지. 그치, 람다 프라임이 더 크다는 거지. 그러면은 람다 프라임이 더 컸고 얘가 더 작은 람다를 검출한다는 뜻이니까 얘는 청색 편이가 되겠네요. 그걸 입증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나중 진동수랑 처음 진동수에 대한 관계식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어쨌든 얘는 어떻게 쭉 하고 나왔을 때가 처음 진동수고 얘가 검출했을 때가 나중 진동수니까 그 계산을 해보면은 델타 진동수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중력 적색편의 방식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걸 약간 지금 생각을 해볼까? 중력 적색편이나 그냥 하나의 좌표계에서 빛이 나오는 거를 분석을 한 건데 좌표계가 달라진 거를 가지고 검출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처음 나중 그걸 쓸 수 있나? 왜냐면 광자가 오는 동안 크게 변한 게 없을 텐데. 근데 진짜 신기한 현상이 있는 게 태양에서 지금 뿜어져 나오는 진동수가 있고 지구에서 검출한 진동수가 있는데 광자의 본질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관측자만 달라졌으니까 관측자만 달라졌는데 그래서 얘를 움직이고 있는 태양은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태양은 람다 프라임으로 관측을 했다고 S좌표계가 말을 하고 S좌표계는 나중에 검출된 파장을 람다로 파장 검출을 하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르잖아요. 진동수도 다르게 측정되고 근데 이 입장을 처음이랑 나중으로 지금 계산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번호 관측자가 다르다고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준 툴로 생각을 해보면은 쓰고 있는 기준 툴은 저 멀리에서 태양이 봤을 때 람다 프라임으로 더 큰 파장으로 말을 한다. 우리가 나중에 검출하는 파장을 람다로 계산을 한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중력 적색편에서 계산한 것처럼 태양의 중력 포텐셜 때문에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 과정에서 깎이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 진동수랑 나중 진동수가 있잖아요. 그 결과랑 이제 그 같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상대론적인 해석이 실제라는 거잖아. 실제. 상대적으로 관측되는 물리량이 달랐지만 그게 이제 중력 적색편이는 이제 하나의 좌표계에서 광자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였는데 흥미롭네요. 좋아요. 79번이었습니다. 네, 딱 오늘 여기까지만 검출하는 식으로 검출 아니고 상황을 판단을 하고 내가 상황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적색편이나 청색편이가 일어나는 결과 나오는가. 왜냐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고 있으면은 도플러 편이가 적색 편이가 나타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는 거. 80번입니다. 80번.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 좀 언급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은하가 멀리 가고 있는데 그 멀리 가고 있는 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자 또 말실수하지. 멀리 멀어져 가고 있는 은하에 광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자가 있을 건데 그 광자를 지구에서 검출을 해보니까 원래 정지계에서 나오는 그 파장이랑 다르게 나온다. 적색 편이가 일어나서 나온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광원을 검출하는 게 아니고 광자를 검출한다는 거 하나가 있고 광원이랑 S 프라임이랑 같이 움직이는 특이한 사항이라는 거. 근데 그래야 되고 그래야 이제 비교 대상이 돼요. 광원은 S 프라임에 붙어 있어도 되고 S에 붙어 있어도 되고 어디에도 안 붙고 자기 혼자서 원운동을 하고 있어도 되고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도 정지해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광자의 진동수이기 때문에 광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광원이 어떤 진동수를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딱 여기까지 하면 돼. 광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은 오리지널로 광원이 정지해 있을 때 뿜어내는 진동수가 뭐인지는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알아낼 수 없어. 광원이 그건 뭐 어떤 특정 상황에서 알아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임의의 상황에서 U 프라임 이퀄 U에다가 코시 세타를 하고 1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파이라는 이 공식 하나만을 보고는 어떤 임의적 상황에서는 그 공식 하나만 있으면 걔에서는 광원의 운동 상황을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런데 애초부터 시작을 할 때 상황 설명에서 어떤 정지좌표계에서 광원이 정지해 있는 거를
딱 이제 보고 광원이랑 같이 정지해 있는 정지좌표계에서 얘의 진동수를 측정했을 때 뭐 뉴였다, 파장을 측정했을 때 람다였다 라면 그 상황인 거고, 지금까지 그거를 판단했었던 거고. 하지만 광원은 임의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반화를 좀 더 시켜보면 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 광자만 관심이 있다. 파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광자의 진동수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A번만 해봅시다. A번만. 자, 또 상황을 보세요. 이 지금 나와 있는 그거야. 어쨌든 멀어지고 있는 은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스펙트럼선은 실험실에 있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 파장이 4870 옴스트롱으로 측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험실에서 수소를 측정했다는 게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서 측정했을 때는 4870이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소를 검출했다 그러네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은하랑 같이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서는 4870이라고 했을 거라 그 말이고요. 우리 문제에서 빛은 은하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얘도. 우리 은하가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고 하고 멀어지고 있는 S' 은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빛을 뿜어냈는데 그 빛이 파이 방향이에요. 그렇대요. 그리고 광원이 얘랑 같이 있어요. S'이랑 같이 또 움직이고 있고요. 빛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S의 좌표계로 S' 거를 분석하는 거지. 왜냐면 얘의 기준토를 쓸 거야. 얘 정지에 있는 기준토를 쓸 거기 때문에 파이 프라임의 정보로 쓰는 게 아니고 파이의 정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 프라임은 언제 쓰느냐? 얘가 정지에 있고 얘가 멀어질 때인데, 그럼 지금 이걸 해보자고. 둘 다 했을 때 값이 똑같이 나오나, 그걸 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광원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자, 얘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틀은 XT이기 때문에 얘를 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XT랑 파이에 있는 프라임이 없는 논 프라임 좌표계로 프라임의 좌표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 변수들을 집어넣고 얘를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XT 좌표계에서 S' 거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좌표계에 어울리는 공식을 먼저 쓴 다음에, 만약 우리 은하계에서 측정되는 걸 모르고 S' 거에 대한 정보를 안다, 그럼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XT에 있는 물리량을 구할 수도 있다는 교훈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파이가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은 감마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1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러면은 U분의 U 프라임이 이렇게 해. 우리는 얘 검출되는 거를 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베타만 나왔으니까 1 플러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베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얘가 더 작은 진동수를 얻게 됐다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뭐 파장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 파장으로 따진다면 파장이 더 긴 거를 검출을 하잖아요. 따라서 적색편이다. 맞고. 그러면 다시 파이 만약 그러면은 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상황을 분석해야 되느냐? X랑 X'이랑 T'이랑 파이'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써야 되는 좌표계는 얘인 거야. 얘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고요. 상대적으로 X'이고, 광원도 여기 같이 정지해 있다고 봐야겠지. 좋은 접근. 그리고 광자는 아까처럼 왼쪽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파이'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은하는 이 상황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X', T', 파이' 좌표계로 누 S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써야 되는 공식은 이거인 거지. 누에다가 코시에다가 이번에는 1 플러스 베타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인버스된 EP 로렌츠 변환식에서 나왔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가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이 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되겠어요. 만약 오케이. 만약 그러면은 뭐야? 지구가 우리 은하가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그 쓸 수가 없지. 그때는 이제 광자가 이쪽 파이는 0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죠. 내가 아까 이거를 파이라고 발음했구나. 얘는 파인데 어쨌든 그러면은 뉴 프라임에다가 감마에다가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겠지. 이렇게 되고 뉴 프라임에다가 1 마이너스 베타에 1 플러스 베타 따라서 모양이 같은지 봅시다. 1 플러스 베타 모양이 같나요? 뉴가 1 마이너스 베타 쪽에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식을 썼다는 게 만족이 됐네요. 끝.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우리 은하가 왼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도 적색 편의의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아니지. 그때는 청색 편의가 돼야겠지. 지금 80번 여기까지고 응용 문제. 우리 은하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청색 편의가 일어나느냐? 뭐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그걸 한번 공식적으로 내가 지금 이해를 잘하고 적용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좌표계가 이번에 왼쪽으로 똑같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까이 있다. 근데 이때는 광자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돼야겠지. 자, 그러면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지 보자고 말이야. 왼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개가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할 거예요. 1 플러스 베타 거를 쓸 거예요. 코사인 파이가 0이기 때문에 얘 1을 집어넣고요. 뉴 프라임에다가 감마에다가 얘가 남으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1 마이너스 베타. 따라서 진동수가 진동수는 어떻게 됐어? 더 커졌다 그 말이야. 더 커진 진동수가 검출이 된다는 거니까 청색편이라는 거지. 여기서는 적색편이었고. 자, 완료됐습니다. 이제 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조건들을 보고 그림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제에 있는 조건들을 보고 그림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이랑 잘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식의 그 각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고 이 좌표계, 내가 세팅해놓은 이 그림에 맞는 공식들이랑 로렌츠 변환식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세 번째, 이렇게 다양한 학습 목표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11월 25일 공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